한국교회가 다양한 기독 콘텐츠 제작에 나서고 있지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기독 콘텐츠를 보호하는 저작권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여름하면 휴가를 빼놓을 수 없지만 혼자 목회하는 작은 교회에서는 휴가를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선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여름을 맞아 전국 곳곳의 교회와 단체들이 수련회와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전체 교인 수가 10년 새 5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반대하는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가 2차 국토순례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몇 달 전 1990년대 인기 만화를 그린 국내의 한 작가가 저작권료 갈등을 빚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15년간 받은 저작권료는 1,000여만 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한국교회도 복음 사역을 위한 각종 기독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정성광 기자입니다. 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지난 3월 저작권 문제로 소송 중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문체부는 이 작가의 사망 이후 제작사에게 불공정 계약이라며 지급되지 않은 수익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가 15년간 받은 저작권료가 고작 1,200만 원이었다는 사실에 독자들은 함께 슬퍼했고 정부의 뒤늦은 시정명령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같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대가가 충분히 지불되지 못할 때 창작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과거 음악 시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1년부터 앨범을 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CD나 테이프로 저희가 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곡을 사용했을 때 곡 사용료로 지불을 하고 앨범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좀 2008년부터 MP3가 활성화되면서 P2P 사이트에 은혜를 나눠요 하고 저희가 앨범을 출시하면 다음 날이면 그게 음원 사이트에 다 올라가니까 존폐 위기까지 갔었던 적이 있어요. 현재 교회들에서 제작되는 콘텐츠물에도 음악, 폰트, 사진 등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이 첨가된다면 각자의 저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들이 콘텐츠 제작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아직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을 활용할 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인식은 다소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사용했을 땐 저작권이 유효한데요. 사실 지금 굉장히 좋은 거는 교회가 저작권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기독 저작권 전문가들은 저작권 시스템이 잘 안착돼 있는 나라일수록 그 문화가 풍성해진다고 강조합니다. 음악과 영화 등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교회 내에서 안착할 때 더 좋은 기독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저작권을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누릴 거지만 다음 세대는 더 풍성하게 이게 배가 곱절이 돼서 더 좋은 기독 문화를 누리게 될 거고요. 이런 안전장치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분명히 이 K-월십이 언젠가는 세계에 크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날 올 거라고 저희 믿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교회 대부분이 저작권료를 내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작권 라이선싱 업체가 밝힌 가입 비율을 볼 때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있는 교회 절반이 성도수 100명 내외의 교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작권 전문가들은 교회들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인력을 충원하고 창작자가 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저작권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7월과 8월, 대형교회의 교역자들은 휴가 기간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들의 상황은 다른데요. 목회자가 한 명인 교회라면 휴가 시 목회 공백에 대안이 없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선 어떤 대안들이 있을지 취재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양시 일산 서구 한 상가교회에서 만난 양성철 목사. 양 목사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교회를 접고 선배 목사의 도움으로 교회의 일부 공간을 빌려 7명의 성도들과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09년도에 개척교회 목회를 시작한 이후 제대로 휴식 기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휴가를 가면 그 성도들이 또 이제 예배를 쉬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큰 교회면 괜찮은데 작은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한 성도라도 시험에 들면 지금 현재 작은 성도인데도 또 그 성도들이 또 나가게 되면은 또 안 되니까 그런 이제 부담감 때문에 아마 휴가 가기는 많이 힘들죠. 아이들과 무리해서 제주도 여행 한번 간 것이 전부라는 양 목사는 긴 휴가가 주어진다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물론 하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 선배 목사님 저희들이 이제 존경했던 그런 목사님들의 그 예배 장소에 가서 우리가 예배도 같이 동참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교회 가서 이제 또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지 탐방도 좀 할 수도 있고 목회 노하우라든지 설교 노하우 같은 거를 좀 이제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이제 목회의 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 교역자가 많은 대형 교회에서는 1, 2주씩 돌아가며 휴가 기간을 갖는 무더운 여름. 한국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형 교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역자에게 휴가란 단순한 쉼을 넘어 영적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각자의 첫 번째 사역지인 가정을 돌보고 다른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해 목회 사례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추구하는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은 담임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작은 교회가 평신도의 영적 자립성을 키워 담임 목회자의 리더십을 공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해야 돼요. 특히나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목회자 의존성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한 분이 자리를 비우면 문제가 되는 건데 평신도들이 1년에 한 6, 7번 정도 보통 하는데 평신도들이 목회에도 일부 참여해서 보완적인 한 달은 휴가고 한 달은 안식월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작은 교회들을 돕고 있는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은 큰 교회가 주변 작은 교회에 부교역자를 파견하거나 작은 교회 전교인을 초청해 설교를 맡기는 등 교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큰 교회는 결속력이 있고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끈끈한 것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 초신자들 전도해서 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설교의 기회를 좀 큰 교회들이 드려라. 다시 더 준비를 좀 다시 할 수 있게 돼요. 본인이 좀 살아난다 그럴까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목회자의 48%가 지난 1년간 불안증과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안정적인 구조 속에서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위한 더 큰 고민과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여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교회와 단체의 수련회가 한창입니다. 각 행사들은 저마다의 주제를 갖고 청소년과 청년들의 비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구성된 내용은 다르지만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집회의 열정은 같았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 수련회 사역은 각 교회와 단체가 학생들의 방학을 맞아 진행하는 주요 행사입니다. 최근 여러 단체에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캠프와 컨퍼런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소년 통일사역단체 주니어 주빌리는 지난 31일 전남 한평군의 월광기독학교에서 여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7회차를 맞은 캠프에는 탈북민을 포함한 300명의 중고교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캠프에선 통일소망선교회 한성민 목사와 호프코리아 등 단체가 청소년의 통일 비전을 위한 강연을 진행했고 월광기독학교 교장 이종범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청소년 비전을 위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최 측은 청소년들에게 한반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역할을 복음적으로 일깨우며 비전을 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또 꼭 통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만나는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나라를 또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전도 받게 되니까 다양하게 하나는 그 아이들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기간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위아처치가 함께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한국감리교 부흥운동의 시작인 하디 선교사 120주년 기념으로 진행 중입니다. 캠프는 유턴을 주제로 3%도 채 되지 않는 복음화율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회심을 위한 수련회로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도 개최됐습니다.
경기 수원시의 예수마을 셀교회는 지난 31일부터 2023 청년사역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그간 일터 사역과 평신도 사역을 해온 예수마을 셀교회는 올해 처음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특히 강연은 교회 청년들의 시연과 평신도 청년 리더들이 참석자들에게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교회 측은 은혜의 핵심은 전하는 것이라며 수련회에서 그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한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 가운데 그 사역이 이어질 수 있고 실제적인 교회 안의 그 변화들이 청년 세대들이 그것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과 또 시연들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더위를 맞은 한국교회는 다양한 주제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부흥을 위한 한국교회의 방향은 같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교인 수가 10년 새 5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장통합통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내달 열리는 제108회 총회 보고를 위해 교세 통계를 확인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통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81만여 명이던 예장통합의 전체 교인 수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30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회, 학교, 영아부와 중고등부 교인 수 역시 같은 기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 교인 수는 10년 전 47만 3천여 명에서 절반가량 줄어든 26만 7천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위는 10년간의 교인 수 변동을 근거로 향후 변화를 예측한 결과 10년 뒤인 2033년엔 전체 교인 수가 160만 명 수준이 될 수도 있다며 총회와 노회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동성애 퀴어 행사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이른바 성혁명 물결에 맞서는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가 지난 1일 2차 국토순례에 나섰습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지난달 20일부터 목포에서 임진각까지 600km에 달하는 국토순례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익산 등 주요 거점에서는 반성혁명 선포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총 14개 지역을 지나는 것을 목표로 전남 목포를 출발해 나주, 광주, 정읍 등을 거쳐 부천을 지나 임진각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국토순례단 창설을 주도한 홍호수 거룩한 방파제 사무총장은 국토순례는 진정성 있는 행동을 통해 반성혁명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악법과 반기독교 문화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넘어 다음 세대를 지키는 행동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 소식입니다. 전북개혁신학원이 알코올 중독 상담사 양성을 위한 중독 예방 전문 상담사 특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별교육은 기독교 국제금주학교 소속 중독 전문 교육기관인 세움평생교육원과 함께 연계해 일반적 상담 교육과 더불어 성경적 치유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중독 문제가 상당히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고 이제 종교 지도자로서 이런 중독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중독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예방 교육을 시킬까라는 그런 고심을 좀 하게 됐죠. 그래서 또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본 교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진상훈 총무처장은 교육을 받는 교육생이 현재 본인 교회에서 중독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다며 앞으로 목회 사역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독 전문 상담사 자격 과정은 보건복지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 자격 과정으로 이수 이후에는 교육기관과 연계해 치유 예방 전문인 선교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유대교 회당에서 성경 속 인물인 삼손이 그려진 모자이크 장식이 발견됐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의 초기 유대교 연구 교수이자 고고학자인 조디 매그니스는 이 모자이크가 우연히 발견되었으며 매해 여름마다 예상치 못한 더 많은 모자이크를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은 약 50명에 달하며 발굴은 현재 종료된 상태입니다. 유적들은 이스라엘의 문화유산으로 보존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연일 숨쉬기조차 힘든 폭염에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에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고 정부의 폭염 위기 경보 수준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되자 지자체들과 공공기관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올해 폭염 대책 기간인 5월 20일부터 이달까지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 23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7명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십 미불과 수십 센치에 불과한 풀장내 사망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해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인천과 경기도 가평, 강원도 영월 등의 전국 키즈풀과 펜션 풀장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키즈풀은 유원시설업이 아닌 공간 대여업으로 신고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펜션 풀장에서도 구명조끼 등 장비 없이 물에 들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재난 관련 전문가들은 폭염 등의 날씨로 시설 이용객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보호자 주의력이 떨어져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시설은 안전장비 등을 갖추고 이용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교사와의 전화통화와 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 안전앱을 통해 예약해야 하는 시스템을 9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교권 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원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권 침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구조 대상자를 오히려 자극하는 말을 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처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일 인권위에 따르면 자해를 시도했던 A씨는 파출소 경찰관이 자신을 말리지 않고 비웃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냈습니다. A씨는 경찰관이 더 찔러라 그래도 안 죽는다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자해 도구를 내려놓게 하려는 의도였으며 비웃거나 자해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이 A씨를 안정시켜 자해 도구를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며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생명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VTV 뉴스 김용희였습니다. VTV 월드와이드입니다. 올여름 북반구를 달구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이 8월에도 끌어오를 전망입니다. 미국에서는 7월에 이어 역대 최고 기온 기록 경신이 계속되며 더 더워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고 유럽에서도 무더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는 최고 기온이 섭씨 46.1도를 넘어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중국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40도를 훌쩍 넘는 살인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도 폭염과 폭우가 연달아 닥쳐 신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 정부에서는 5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예보가 나오자 이틀간의 공휴일을 선포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전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현지 시간 1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강등했습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피치에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날 등급 전망을 기존 부정적 관찰 대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피치는 강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의 악화 등을 반영한다고 보고서에서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모스크바의 업무지구 모스크바 시티의 고층 건물들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모스크바 시티는 유럽에서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건물 외곽에 유리벽이 깨진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고 사상자도 없었지만 시민들은 이딴 드론 공격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안 심리를 이용한 보험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알파 인슈어런스는 드론과 같은 비행 물체나 그 잔해가 떨어져 손상을 입었을 때 피해를 보상해주는 주택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든 일본 오키나와에서 2일 오전 전체 가구의 34%인 약 21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오키나와섬 북부 오기미 마을에서는 무너진 차고에 깔린 90대 남성이 사망했고 태풍의 영향으로 부상자도 다수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예상 경로는 3일 오후 9시 오키나와 서쪽 450km 해상에서 방향을 급격히 틀면서 일본 남쪽을 향할 것이라고 각국 기상 당국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유미였습니다. 며칠째 전국에서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낮에는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5도, 강릉 3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36도, 부산은 3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확산세는 여름철 에어컨을 켜 실내에서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예방수칙 준수 정도가 약해진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과 실내 환기를 통해 감염 가능성을 낮추는 노력이 지금 시점에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